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장세가 오늘 또 힘찬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원래 제가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제가 출연하는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는 원래 주가가 빠지는 날인데 오늘은 좀 모처럼 만에 주가가 급반등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요. 지금 장은 많이 빠지거나 오래 빠지면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약간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 실탄을 다 쏘기 때문에 정작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은 사실 개인 투자가들이 그때 뭐 사기는커녕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만회하기 급급하니까 뭐 수익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 장이 이렇게 뭐 이전이라고 하면은 1월 말 상황까지의 흐름처럼 뭐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흐름은 적어도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장세 흐름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큰 틀에서는요, 중기 하락 트렌드가 마무리가 되고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다. 우리가 뭐 이제 뭡니까,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막 기초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가령 이제 이번의 경우에도 어제 저점 기준으로 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100포인트 정도 빠졌죠.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쫄지 말고 저가에 소신 있게 사는 전략, 그게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진행됐던 시장의 큰 컨셉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나타났던 이 상승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지금 오늘 또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요,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빨리빨리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그 명인들의 복귀에서의 또 주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삼성전자. 과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장세 흐름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어떤 그 오늘까지의 어떤 주간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의 시장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의 국면은 이때 나타났던 어떤 그 박스권의 그 트렌드에서 단기 추세 국면으로 전환됐다. 그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는커녕 다시 밀리면서 시장이 일정 정도 뭐 틀렸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일정 정도 다시 박스권의 흐름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 흐름을 좀 풀어드리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요, 제가 모두의 중기 저점 트렌드, 저점 그 형성 과정이 연출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빠지면서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계속된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조정 보이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항상 나타났던 단골 메뉴가 금리 리스크, 월가에서 계속 얘기가 확대 재상생되면서 나오고 있는 금리 인상의 폭과 금리 인상의 시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시장을 누를 때마다 나왔던 단골 메뉴였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그 단골 메뉴에 의해서 불안한 어떤 심리가 주가를 눌렀지만은 결국은 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불안한 그 흐름으로 느끼고 있는 금리 리스크라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그동안의 제 논리가 성립이 또 되는 거죠. 왜? 주가가 이번에도 2660에서 다시 2670선, 2700선 위로 또 급반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주 흐름까지 단기 추세가 만들어졌다가 왜 밀렸느냐. 자, 한편으로 누르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금리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한 2, 3개월 동안 학습 효과, 그리고 수급의 어떤 정리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다만 안 떨어지면 뭐합니까? 올라가야죠. 그죠? 근데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 시장이 추가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시장에서 말입니다, 가장 큰 상승의 모멘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의 모멘텀은요, 결국 가격 메리트예요. 가격 메리트. 가격 메리트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싸다, 아주 싸니까 사자,
이거 이렇게 빠졌어? 이런 심리가 확산되고 그게 매수의 수요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보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난주 흐름에서 주가가 일정 정도 이제 잘 모았어요. 그죠? 한 바퀴 이제 그 수단 흐름을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 거야라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무산돼 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가격 메리트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요 매수 투자 심리가 강하게 유입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요컨대 이제 이런 거예요. 최근의 시대의 흐름은요. 빠른 순환매를 돌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예고를 드렸던 현대글로비스가 탑픽이고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만도, 그죠? 예, 얘네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거는요, 성장주가 가느냐, 기술주가 가느냐, 아니면은 뭐 가치주가 가느냐, 이 논리가 아니라 시세가 싼 부분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주가 올라갔던 그 흐름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전, 그러니까 1월 28일, 2월 달부터 조선 해운주들이 달릴 때 맨 처음에 움직였던 애들은 사실은 HMM과 페노션 같은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이번 마디에서는요, 한 달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시세가 시작되는 국면에서 이번 마디에서는 또 뭐가 올라가느냐면 지금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대우조선,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즉, 지난 1차 해운 조선 랠리가 형성될 때 약간 후발주로 분류됐던 애들이 지금은 또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강력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신규 모멘텀에 의한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격 메리트에 따른 부분들이 어느 지점에서는 빠지고 나면은 그 빠진 흐름 속에서 저가 매수의 어떤 그 흐름이 생기게 되니까 또 올라가고 이제 이런 흐름이 연출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추세 국면 속에서 다시 박스권의 국면으로 회귀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최근의 시장의 전체적 흐름은 그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취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어떤 특정 업종, 특정 섹터 이런 부분들보다는 시세들이 많이 빠져서 저점을 형성하는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올라갔던 애들은 쉬고 예컨대 최근에 여러분들 IT 섹터에서도요. IT 섹터에서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사실은 최근에 IT 섹터를 주도하는 종목은 삼성, SDI, LG전자 같은 종목들이죠. 근데 이전에 IT 섹터의 그 강력한 핵심주의 하나는 LG 이노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지수 뭐 4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자리에서 LG 이노텍은 안 올라가고 오히려 후발주들이 올라갔다. 이제 이 얘기는 결국은 계속해서 시세가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흐름은 가격이라는 부분들, 가격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런 저점 매수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돌아가는 것이지 어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는 자리는 아니다. 이 흐름이 오늘 시장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증시는 약간 지금 시장 상황은 왜곡된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도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샀냐 팔았냐 뭐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하락의 배경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각 그 증권사 투자 전략 팀장들이 얘기하는 거 다 똑같아요,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그거는 사실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원달러 환율이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서 뭡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의 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달러 강세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 뭡니까? 매수보다는 매도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 흐름은 너무 모호한 분석이고 좀 보다 직접적인 분석은 뭐냐? 제가 이 얘기를 지난 그 월요일 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오늘 좀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드리기가 힘드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다시 찾아서 보시기 바라겠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증시가 지금 왜곡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갔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모처럼 만에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를 보시면은 빨간 양성 캔들을 보였어요.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삼성전자를 과연 지금 뭐 사야 될 거냐, 팔아야 될 것이냐. 삼성전자가 6만 원 때문에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것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내리는 진단은 뭐냐? 최근에 반도체 업황의 어떤 불확실성 아니면은 모바일 사업 쪽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말입니다. 국내 증시의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주식이에요. 즉,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어떤 향후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주식이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식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고 있다. 제끼고 있다.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죠? 왜 그럴까요? 제가 진단하는 바로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라이브 방송은 조금, 뭐랄까요. 라이브이기 때문에 좀 자유스러운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절제된 얘기를 하자면은, 향후 새 정부의 어떤 그 경제 패러다임이라든지 경제 로드맵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 향후 내각을 발표를 했지만은 경제 정책 분야에 있어서 저도 증권가에서 있는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불확실하죠. 예. 불확실한데 삼성전자를 갖고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 개별적인 흐름의 주가 흐름이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정 정도 향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일정 정도 매도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지금은 보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물론, 한 2, 3개월, 저는 지금 가격은 무조건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저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플레이, 매도 행진이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 개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매도 우위가 상당히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삼성전자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전체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향후 불확실성에다가 지금 매도 배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류를 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가장 핵심이다. 즉, 종합주가지수가 힘차게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근데 삼성전자가 물론 오늘은 올라갔지만은 이렇게 곰바오 지수하고 앉아 있는데 종합주가지수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상승 트렌드로 강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쪽에서는 계속해서 퀘션 마크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그러면 삼성전자의 오늘 흐름을 뭘로 봐야 되느냐?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예.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는 워낙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세, 오늘 특히 기관 투자가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모도리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기보다는 바닥권 흐름 속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나갈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급락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또 다른 편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향후의 투자 전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삼성전자가 묶여있는 가운데에서 시장의 흐름은 개인 선호 영역이라든지 기관 선호 영역, 이런 흐름 속에서 각계 전투의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조다. 왜?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플레이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오늘 나타났던 지수의 상승의 흐름 저는 한 2, 3일 정도 올라가면 또 빠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너무 폭넓은 주식들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갈 때는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어떤 특정 업종, 특정 섹터가 주도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가야지 그 흐름이 탄탄하게 움직이는데 오늘 면면은 뭐냐면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순환매가 돌아갔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이 내일은 또 빠지고
또 내일 오늘 쉬었던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국면이 아직까지는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현재 장세의 기본적인 흐름은 박스권 변동 장세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저항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유효하고 다시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흐름은 순환 흐름. 빨리빨리 돌아가는 순환 흐름의 어떤 시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날 공산이 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말입니다.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은 지금부터는 말입니다. 밴드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예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기 추세 국면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요 라인, 그러니까 33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지금 이 라인은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어제 그제 코스에서 33일선을 살짝 이탈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이거는 무조건 과매도다. 33일선 밑으로 도는 자리는 이거는 과매도다. 왜? 이 라인이 지난번에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은요. 요때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은 이때까지는 저항선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지지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잠시 심리적 불안감에 의해서 이탈했다. 이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이 중심선 33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당분간의 시장의 흐름은 밴드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지금 한 2704포인트가 되거든요. 33선 기준선이. 그러면은 위로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내지는 한 30포인트 정도의 등락이 이 라인을 기준선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2716포인트니까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은 남아있어요. 다만 지금은 다시 또 추세가 제한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라인은 추격 매수 자리라기보다는 또 한번 눌림목을 염두에 둔 자리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조정이 들어오는 가운데 2700포인트 근방이라든지 그 밑으로 하해야 하는 그거는 저가 매수 포인트. 그렇게 이제 중심선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중기적인 시세의 어떤 순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이라든지 프레임은요, 종목별 프레임은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핵심 포인트는 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이 좋아진다, 조선 업종이 좋아진다. 지금은 그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철저하게 가격 논리입니다. 가격 논리에 의해서 많이 빠진 애들이 움직이고 일정하게 움직이고 또 걔네들이 빠지고 또 다시 올라가고 쉬었던 애들이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어떤 시세의 흐름의 어떤 분석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보면은 조선, 자동차, 화학, 그죠? 그리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모처럼 만에 반등의 흐름. 근데 이게 주도 섹터라든지 향후 랠리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 순환 흐름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종목들을 보면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라이브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종목들이 뭐냐면은 요 종목들이에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얘네들만 가지고 해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보시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들의 몇면이 보면은요. 1세대 그러니까 1월 28일 날 이후에 올라갔던 애들은 그때 강하게 한 50%, 60% 올라갔던 애들은 지금 최근에 쉬었어요. 그리고 그 국면 속에서 약간 쉬었던 애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선순환으로 나타나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뭐예요? 맨 처음에 말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도 이런 거예요.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도 움직일 때 말입니다. 맨 처음에 움직였던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였어요. 그죠? 현대글로비스였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얘가 자동차 어떤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을 깨웠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은 얘가 30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한번 쉬었다가 얘가 이제 다시 나가니까 얘가 이제 선도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만도 같은 애들. 만도 같은 애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 메리트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만도는 이제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한 게 3월 15일.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부터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시세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늦게 움직였던 애들이라든지 가격 메리트가 형성되는 쪽으로 자꾸 시세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포인트가 만도가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현대차가 조금 더 나가잖아요. 그죠? 얘들은 결국은 정상에서 만날 거예요. 300일선 정상에서. 다 나중에 동창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글로비스가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갔기 때문에 그 후발주로 형성되는 종목들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들이 뭐냐면은 기아차, 현대차가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만도가 지금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은 여력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흐름들은요, 결국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자동차, 후발 자동차들의 흐름은 좀 약간 발동이 걸린 모습이다. 이제 가격 메리트로 보면은 현대차의 가격 메리트, 만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 메리트, 그리고 힘으로 보면은 현대글로비스의 힘, 기아의 힘,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께서 이제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IT도요, 지금은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IT가 간다, 자동차가 간다가 아니에요. IT 내에서도 핵심주가 간다. 이전에는 제가 IT 쪽에서는 LG 이노텍만 말씀드렸다가 최근 들어와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명의들의 복귀에서는 삼성 SDI를 말씀드렸잖아요. LG전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LG전자를 이제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시세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은, 그죠? 이번에 조정, 지수 조정 들어올 때 상대적으로 덜 맞아요. 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애들은 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이번에 한 10% 넘게 빠졌는데 이런 애들은 안 빠졌어요. 왜?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논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삼성 SDI, 그 다음에 뭡니까? 삼성 SDI하고 LG전자. 오늘 이제 LG전자가 흐름이 이제 선순환의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얘네들만 보는 관점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주 쪽에서는요, 이제 다시 재편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재편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미포조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하고 달라요. 이전에 조선 해운주들이 움직일 때하고 지금하고 패턴이 다르는 것이 얘네들 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현대 미포, 그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현대 미포조선, 차트를 한번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이제 STX 같은 애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HMM하고 페노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네들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랠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이해를 하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조선 해운주들의 경우에는 지난번 랠리 국면 속에서 소외됐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HMM이라든지 페노션의 경우는 지난번 랠리를 한번 펼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상승의 한 2분의 1 정도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락이 멈췄어요. 이 얘기는 얘네들도 다시 한번 시동을 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HMM과 페노션의 경우도 이제 다시 또 저점이 만들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재상승의 흐름도 기대한다. 다만 지금 자리 한 1주 정도 상관의 자리에서는 후발주들 얘네들이 좀 힘이 더 쓸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하고 이제 석유 화학 관련주 쪽에서는 S-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말씀드린 종목들이죠. 롯데정밀화학이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그 다음에 HD 현대, SKC 이 종목들 전부 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라이브에서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화장품의 경우에도 여전히 그 흐름은 양호하게 연출되고 있다. 화장품 쪽에서는요, 제일 흐름이 양호하게 형성되는 게요, 콜바비 에너지는요, 조정 보일 때 사면 안 물려요, 이거는요. 그리고 연우 같은 애들, 예. 그 다음에 콜마 홀딩스, 이런 애들이 그나마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약간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오늘 지금 모두투어 뭐 이런 그 리오프닝 관련들이 조정이 보였는데, 얘네들의 경우는요,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더 보이면은요, 이것들은 사도 돼요. 그래서 이 리오프닝 관련들의 경우는 오늘 좀 혼조 양상, 그러니까 올라갔던 애들이 오늘은 안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또 빠지면은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오늘 시장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인 급반등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봉으로 보면은요, 중기 저점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안 빠지단 말이에요. 시장의 흐름이. 삼성전자를 저렇게 밀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안 빠진다. 그만큼 시장의 저점은 확인되고 있다. 다만 단기 흐름은 지난주 추세가 약간 꺾이면서 다시 변동성의 흐름으로 연출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 변동. 그러나 박스 변동이라는 것이 과거의 상단과 하단이 아니라 지금은 기준선, 3231선 270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한 30포인트, 30포인트 위아래에 등락.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좌우한 어떤 섹터든지 간에요. 핵심주인 경우 올라갈 때는 조금 이제 주고 그 다음에 따라가지 말고 눌림목이 들어오는 자리 그리고 눌림목에서 저가가 형성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만 공략하는 게 이 변동성 장세 종목 대응 방법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세는 뭐냐면은 선발 핵심 섹터들 그리고 이제 시세 순환되는 흐름을 좀 공략을 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졌는데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종목들을 아까 그 관심주 있잖아요. 그거를 다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요,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저기 강연회가 있어요. 강연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릴 테니까 또 많이들 참석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